젊은 시절 저와 남편은 꽤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뭣도 없이 고생만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저희가 결혼해서도 형편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래야만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쉼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딸아이 때문이었죠. 누군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했던가요? 저희 딸아이 역시 그런 자식이었어요. 처음 딸을 봤을 때 저는 평생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얼마나 예쁘고 귀하던지 그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참 부지런히 살아야 했어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놀 때 일하며 하나뿐인 딸을 위해 노력해왔죠. 몸은 고생이었지만 딸을 보면 너무나 행복했고 남편과 서로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야속하게도 제 곁을 너무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로 떠나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기에 저의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남편 몫까지 챙겨야 할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슬퍼하면 딸이 더 슬퍼할 것을 알기에 저는 남편을 보내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덤덤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 앞에서 저는 뭐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죠. 제 딸이 조금이나마 걱정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야만 했거든요. 남편을 먼저 잃고 내 팔자는 이렇게 꼬여가도 내 자식만큼은 곱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이 일찍 철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착한 제 딸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겨우 초등학생 되는 그것이 지 아빠 떠나고서 저의 남편 이름 빈자리를 아는지 자꾸 그렇게 자기 엄마를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제 속 썩이지 않을 거라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착한 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게 기특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잘났더라면 우리 딸이 그렇게 눈치 보고 철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식에게 뭐 하나 해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제가 못난 어미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운동이며 공부며 뭐든지 잘하던 제 딸은 저의 자랑이고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똘똘하게 잘 자라준 딸아이는 명문대에 합격해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해내며 뒤에는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딸이 저는 또 한 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고 저는 딸이 결혼만 잘하면 더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잃어서 그런지 저희 딸은 자기보다 잘난 남자 만나서 남편 품 안에서 든든하게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런 예비 사위가 병원장 집안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병원장 집안에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위가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런 사위가 제 딸이 좋다며 죽자 사자 매달린다니 저는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결혼 허락을 했고 저희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의 인사가 끝난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댁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에 혼자 딸을 키웠다면서 결혼 준비고 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집 사정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는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말은 저더러 결혼 준비해서 빠지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저희도 편하고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사돈이 애들 결혼식 호화스럽게 치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며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자존심이 무척 상하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시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불만스럽다고 말 한마디 꺼내면 딸아이 결혼을 망치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에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죽고 서러웠지만 그저 내 딸 하나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고 결혼을 시켰죠. 그렇게 딸아이는 병원장 집안에 시집을 가며 강남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식에 저더러 딸 결혼 잘 시켰다며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내 밑에서 고생만 하던 내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강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딸아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골집이 멀어서 자주 못 온다 그러더니 10번 전화를 걸면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뚝 끊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바빠서 그런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랴 시부모님 병원일까지 도우랴 애가 바쁜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게다가 부잣집이니 이래저래 일도 많을 것이고 시골 사는 저는 모르는 세상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시집간 지 1년인데 반년 동안 딸을 못 본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반년간 저는 딸 얼굴도 보지 못했고 한 달 가까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바쁘다던 딸아이에게서 소식이 끊기자 저는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뭔가 잘못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서야 직접 딸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사위 눈치 보여 몇 번 가보지도 못했던 강남 신혼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두드리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딸아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지 발을 동동 구르던 제게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여기 401호 사는 여자 엄마예요. 혹시 저희 딸 아세요? 그 병원장 며느리? 예, 맞아요. 저희 딸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새댁은 어제 응급실 실려갔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예? 응급실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집에서 쓰러져서 구급차가 와서 실어갔는데 시부모님 병원으로 갔다 그랬나? 그래서 나는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죠. 딸아이가 쓰러져서 사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못 본 사이에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서둘러 딸이 있을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가 찾아온 걸 알고 저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내가 내 딸을 보러 왔다는데 왜 막는 건지 아무래도 사돈이 저를 가로막은 듯 했어요. 그래서 사위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결국 저는 딸을 만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뒷문이라도 뚫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찾아 몰래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병원 병원장 사돈이고 우리 딸이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나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못 들여보낸다는 것에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몰래 잠입을 할 수 있었고, 그러자 병실에는 골병이 들어 누워있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고 야위고 애처로운 저희 딸만 누워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딸을 만난 저는 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아, 너 여기 있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집에서 뭘 어쩌고 지냈길래 쓰러져서 입원까지 해. 아니 왜 그 예쁘고 맑던 애가 다 죽어가고 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다고. 아유, 이거 사. 부잣집에 시집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쩐다고 이렇게 된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엄마 왔으니까 말 좀 해봐. 귀한 딸 예쁘게 결혼시켜 시집 보내놓고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살 거라 믿었던 딸의 몰골이 처참한 것을 보며 저는 그간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그쳐 묻는 제 앞에서 딸아이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래던 저는 한참 만에야 그동안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의 결혼이 거의 사기에 가까웠더라고요. 잘난 사위가 성격도 인성도 잘난 줄만 알았던 제 생각과 달리 사위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였습니다. 이런 말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말 못했는데 나 그동안 남편이랑 시댁에서 많이 고통받았어.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대서 정말 죽고 싶었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애할 적부터 집착이 좀 심했거든. 맨날 어디 있냐, 어디서 뭐하냐, 누구랑 있냐 그런 걸 궁금해하고 따져묻곤 그랬어. 조금 과하다 싶었고 숨 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나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 내가 얼마나 걱정되면 이럴까 싶어서 싫다는 소리도 못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집착이 있던 남편이 결혼해서는 점점 더 심해진 거야.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본색을 드러내더라.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걸 보고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의심을 하는지 어디 가서 누구랑 노닥거렸냐고 막 따지는 거야. 내가 엄마랑 전화한 거라고 목록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도 나를 안 믿었어. 그러고는 내가 벌써부터 바람을 핀다느니 딴짓거리 하려고 그런다느니 뭐 자기를 이용하려고 결혼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난리치는 남편을 보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아니,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엄마한테 왔어야지.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집으로 오지 그랬어. 그때는 잠깐일 줄 알았어. 그냥 이 사람이 결혼 준비한다고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야.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남편은 나를 감시하고 곁에 두려고 했어. 내가 아무한테도 연락도 못하게 하고 길 가다가 누구랑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하더라. 그리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게 했어. 뭐라고? 회사를 그만두게? 아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네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아유 세상에, 아유 나 무슨 말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엄마한테 연락도 없는 줄 알았더니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는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차마 내 입으로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어. 애초에 내 의지로 그만둔 것도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내가 일을 관두고 남편 내조를 하기를 바라셨었고, 남편도 내가 회사를 관두기를 바랐었어. 나는 내 일이 좋고 그럴 수 없다고 남편을 설득했고, 내가 워낙 완강했어서 그런지 남편도 결혼 전에는 더 말을 못하게 했거든. 근데 그랬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착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한 거야.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겠다면서 회사 다니지 말라 그러더라? 물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웠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했지만 당신이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나도 화내면서 따졌어. 그랬더니 득달같이 시부모님이 달려오시더라. 그리고는 세 사람이 나를 바닥에 꿇어앉혀 놓고 따지는 거야. 뭐? 사돈까지 그랬다고? 아니,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들을 혼내야지. 왜 죄 없는 내 딸을 혼을 냈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 꿇어앉혀. 아우 세상에.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그저 그 집에서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나도 시부모님이 그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회사 일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집착이 잘못됐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더러 부잣집에 시집 오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느냐. 니깎게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내겠다고 말이야.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라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엄마랑 나를 갈보고 비웃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끔찍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 그 인간들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거사, 응?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소리를 그냥 듣기만 했어. 우리 딸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해준 것 하나 없는 부모 밑에서 이만큼 잘 자란 네가 왜 그런 꼴을 당해야 해? 왜 너같이 똘똘한 애가 그런 꼴을 그냥 참았어? 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싶었지. 남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엄마한테 다 말하고 그러고 싶었어. 근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엄마를 찾아가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를 못 찾아와. 내가 결혼할 때 엄마 많이 속상해했잖아. 상견례 자리에서 그 무시를 당하고도 웃던 엄마가 속이 어땠을지 나라고 몰랐겠어? 상견례하고 왔던 그날 밤 엄마 혼자 몰래 술 마시던 거 나도 봤어. 술 취해서 엄마가 넋두리 하던 것도 다 들었고, 해준 것 하나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집에 시집이라도 가서 잘 살으라고 하던 말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너 그걸 다 들었어? 아니 그건 그냥 내가 못난 부모라서 한탄한 거지. 그렇다고 네가 김서방한테 그런 꼴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미련한 거사.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차라리 결혼을 엎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그 집에 시집가면 나도 엄마도 행복해질 줄 알았어. 남들 부러워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작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우리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남편의 집착에도 엄마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했으니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게.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할 걸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지. 엄마 말대로 그 인간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죽고 굽혔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시부모님 심기 거스르지 않고 남편 뜻대로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어쩌면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 게다가 시부모님은 남편 말만 들으시고 내가 못됐다 잘못했다 하시니까 내가 더 주눅이 들었던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다 보니 내가 정말 뭐라도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남편은 나를 회사도 못 나가게 하고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마음이 안 놓인다면서 집에만 있게 하더라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감시하고 있어서 도망도 칠 수가 없었어. 게다가 그런 아들 편 들어주는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시니까 거기에 지쳐서 도망갈 기운도 없었고,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 견디고 이겨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못난 딸이라 엄마한테 결국 이런 못난 꼴을 보여주게 됐어. 저는 그저 제 딸이 부잣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들이 병원장 집안이면 그런 거지. 그걸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위라는 놈은 집착이 심해서 의처증까지 있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제 딸이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고 다니는 것 마냥 말을 하며 제 딸을 죄인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 딸을 묶어두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저와도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며 집안에 가둬두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딸아이는 집착하는 남편에게 시달리고 그런 아들을 감싸는 시부모에게 구박받으며 하루하루 시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젖살이 덜 빠진 듯 통통한 볼이 탐스러웠던 딸아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반쪽이 되어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딸아이의 병명이 극심한 우울증과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넘쳐서 썩거나 버리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니.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딸아이는 다 시댁 식구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도 사람을 못살게 굴어대니 음식을 넘길 힘도 삼킬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쓰러진 걸 보고 동네 소문 돌까봐 입원을 시켜준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게 된 저는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괴롭히고 무시했다는 걸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딸이 혼자 이렇게 고통받는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와 어려운 재회를 하며 사정을 듣고 있던 중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내 새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무슨 면목이 있는지 그 여자가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사돈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보니 애들 결혼하고서 처음인가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스를 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들을 말이 있었습니다. 대체 내 딸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화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라면 내 딸을 그 꼴로 만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제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내 딸을 이 꼴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산 듯 때 깔고 온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안녕하느냐고요? 잘 지냈냐고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걸 물을 때입니까?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만신창이 된 내 딸 앞에서.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어이가 없네 정말. 나도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의 갖춰서 인사했더니 이 집 사람들은 대체로 예의가 없는 건지 아유 아무리 없이 살았다 그래도 개념이 있고 예의가 있어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예의? 아니 지금 내 딸 꼴이 이런 꼴인데 내가 당신한테 예의 차리게 생겼어요? 내 딸 이러고 있는 게 사돈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사돈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낼 상황입니까?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누구 앞이라고 큰 소리를 내냐고 지금. 그리고 뭐? 나더러 무릎을 꿇고 빌으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왜냐니? 내 딸 이렇게 만든 거 당신들이잖아.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죽도록 괴롭혀서 애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 아니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우리는 그냥 애가 쓰러졌길래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줬을 뿐이에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따져 묻고 있어? 우리 집이 당신들처럼 그렇게 개차반인 줄 아나? 이거 아유 급도 안 되는 것들 사돈이라고 좀 맞춰줬더니 지들 주제를 모르는 모양이네? 이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따질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따지고 있어? 오히려 따져야 하는 건 내 쪽이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뭐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따진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를 얼마나 괴롭혀댔길래 그 건강하던 애가 우울증에 영양실조까지 왔대요. 부잣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그쪽에서 다 알아서 호강시켜주겠다 그러더니 그 결과가 이런 거냐고요.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당신네들 부자 자존심이 그런 거요. 남의 자식 다 죽여놓고도 미안할 줄 모르는 양심이 사람입니까? 뭐? 양심? 자존심? 아유, 배일도 없는 것들이 어디 나한테 따지고 들어? 남편도 없이 혼자 밑바닥 구르면서 자식 키운 주제에 어디 병원장 사모님한테? 그리고 나야말로 따지고 싶네. 자기 딸이 이렇게 된 걸 왜 나한테 물어?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아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렇게 약하고 피리비리해? 혼자 어렵게 키웠다더니 제대로 못 키운 거 아니에요? 얘 처음부터 아팠던 거 아니냐고. 지금 내 딸이 아픈 게 원래 그랬던 거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에. 우리 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다고요. 그 집에 시집가서 나랑 연락도 못하고 살던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내 앞에서 감히 그런 소리를 내요. 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요. 당신들이 내 딸 괴롭혔다며? 당신 아들은 죄 없는 우리 딸이 어디서 바람이라도 피고 다니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면서 의사증으로 괴롭혀댔고 그래서 밖에서 일 잘하고 잘 살던 애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발목 잡아서 집에 가둬놨다면서.
그리고 시부모라는 당신들은 며느리 불쌍한 줄도 모르고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 괴롭혀대고 이 불쌍한 애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들들 볶아댔으면 애가 이 지경이 됩니까? 아유 세상에.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고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더러 뭘 어쩌냐고 묻는 거요. 정말 심이 없는 인간들이구만. 어머, 아유,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자기 딸 말만 듣고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거냐고. 우리 아들이 뭐 집착? 의처증? 아유, 세상에.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아들은 저런 애한테 괜히 집착하고 발목 잡을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발목 잡힌 건 우리 아들이지. 애초에 이 결혼부터가 당신 딸이 내 아들한테 매달리는 바람에 이루어진 결혼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댁내 딸을 그랬다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나는 뭐 한가한 줄 알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괜히 며느리 괴롭히고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병원장 사무가 얼마나 바쁘고 공사다망한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가 본데. 나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병원장이고 나는 우리 병원에서 이사장 달고 있는데 그딴 데 쓸 시간이 있는 줄 알아? 맨날 병원 출근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주말에는 또 여기저기 모임 다니고 하느라 바쁘다고. 그런데 내가 뭐? 자기 딸을 괴롭혀? 아,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아니, 하자가 있는 자기 딸 시집 보내놓고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말해. 어디 하자 있는 걸 우리한테 숨기고 내 아들이랑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되려 화를 내던 안사도는 심지어 제 딸이 처음부터 어디가 아팠던 거 아니냐며 되묻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제 딸이 처음부터 비리비리 문제가 많아 보였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장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도 용서할 생각이 없던 제 앞에서 감히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모욕하는 사돈을 보며 저는 마지막 인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딸의 흠을 잡는 그 모습에 저는 겨우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며 순간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밖에 없었죠.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듣자 하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 가만히 안 둔다. 어디 오늘 다 같이 지옥 가보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이거 나? 이거 나! 안 나, 못 나. 네가 놓으란다고 내가 놓을 줄 알아? 그나마 미안하다 사죄라도 하면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니다 싶네. 아니, 인간도 아닌 거지. 내 딸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미안한 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너 같은 것은 내가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어디 오늘 머리털 한번 다 뽑혀봐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사람 죽이려고 그래? 이거 범죄야. 당신 감옥 갈 거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깟 감옥이 무섭겠어? 그리고 네가 지금 내 걱정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걱정이나 잘해. 혹여나 내가 감옥에 가면 그 옆방에는 지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뭐라는 거야 이것이. 당신 정말 미친 거냐고. 아무리 바닥에서 굴러먹던 인간들이라 그래도 교양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얼른 놔? 안 놔?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긴 먹은 모양이야. 옛날에는 힘이 좋아서 머리채 한번 잡으면 그것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렸는데 이것이 아직도 입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 아직 살만한 모양이야. 그럼 어디
머리채 다 뽑고 척추라도 꺾어놔야 하나? 이거 나도 웬만하면 살려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당신 말하는 소리를 보니 아무래도 걷기는 못 보내겠네. 뭐라고?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 아유,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더니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이런 짓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진짜 깜빵 가. 콩밥 먹는다고. 당신 딸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평생 딸 자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이래? 당신 진짜 다 포기한 거냐고, 이 미친 여자야! 입 다물어, 이거사. 지금 미친 것이 누군데 누구더러 미쳤다 어떻다는 거야? 그래, 나 미쳤다. 아주 눈이 돌아버렸어. 그러길래 니들 왜 내 딸 그렇게 괴롭혔니?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서 알겠지만 자식 일에 눈 돌아버리는 게 부모 마음이야. 세상 천재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 그럼 개차반 같은 클러먹은 자식도 끼고 돌고 감싸는 너 같은 부모가 있는데 내 딸이라고 지 편 들어줄 부모 하나 없는 줄 알았어? 내 딸이 고아도 아닌데 왜 니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는 말이야. 나는 우리 딸 아버지 없이도 모자란 것 없이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서 손발 닳도록 개고생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아쉬운 것 없었어. 그렇게 오매불망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곱게 키운 내 새끼인데 그런 내 자식한테 감히 그런 짓들을 하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한 거야? 아유, 나 죽네. 아유, 이 무식한 것이 사람 죽이려고 지금 만장을 냈네. 야, 너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신 경찰에 고발해서 평생 딸 자식 못 보고 살게 해줄 거라고. 어디 그럴 수 있으면 그래봐. 그것도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어디 가서 신고할 건데? 내가 지금 아주 눈이 돌아버렸거든? 근데 당신을 곱게 살려 보내줄까? 응? 어떻게 생각해? 뭐야, 당신 정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미쳤어. 아유, 살려주세요. 이봐요. 아유, 사람 좀 살려줘요. 당신들이 아주 잘나고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뭐 당신이 지금이야 병원장 3호고 이사장 한다고 저승 가서도 병원 운영하겠어? 아휴, 지금껏 모은 재산도 죽으면 다 종이 조각되는 건데 죽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근데 당신이야 죽으면 아쉽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거든. 그래서 원래 잃을 것 없는 것들이 무서운 법이야. 나야 살 만큼 살았고 내 자식 한풀이 해줄 수만 있다면 당신이랑 당신 남편 그리고 당신 자식까지 죄다 끌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 내 말이 장난 같아? 응? 아유, 알았으니까 일단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 사돈. 우리 말로 합시다,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유, 세상에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워낙 별 고생을 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보통 여자들보다는 힘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웬만한 남자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드는 편은 아니었죠. 밖에서 장사하고 진상들 겪으며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이 나이 먹고 남은 건 깡따구와 체력뿐이라 평생 고생 모르고 입만 살았을 그런 여자 하나쯤은 순식간에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그 여자야 밖에서 남자들이랑 붙어본 적도 없을 거고 저 같은 사람한테 머리채 잡혀본 적도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거 나라 가만히 안 둔다 발악하며 협박을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섭겠어요? 당장이라도 씹어먹고 싶어 안달인 저한테 그런 협박은 통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려 협박을 했죠. 나는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고 감옥 갈 때 가더라도 당신 끌고 갈 거고
죽더라도 다 같이 죽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겁을 먹는 겁니다. 그 여자가 보기에도 제가 그런 말을 실없이 할 것 같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안사돈이었던 여자의 상무를 돌렸고 그제서야 그 여자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기를 바래. 나 정말 더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고 눈에 뵈는 거 없거든? 알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럽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용서?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이봐요. 당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부터가 기만 아니냐고. 아, 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유, 알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는 죽어도 싼 사람들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무슨 짓을 당해도 싼 사람들이야. 그동안은 돈 좀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거야. 아무튼 우리 딸은 내가 데려갈 거고 가자마자 변호사 만나서 애들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아셔. 내가 지금 순순히 보내주는 건 당신 식구들이랑 아들놈한테 말 전하라고 보내주는 거니까 괜히 도망쳤다 생각해서 뒤로 딴짓할 생각은 말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옥 끝까지 당신 쫓아갈 겁니다. 알겠어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알고 말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혼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사돈이었던 그 여자는 말귀를 잘 알아들은 척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저도 제 딸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언제든 그 집 식구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곳에 제 딸을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지극정성으로 딸아이를 챙기며 딸이 무사히 회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딸아이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져 갔어요. 너무 끔찍하게 괴로워서 죽 한 숟가락 삼키지 못했던 신혼집을 벗어난 제 딸은 다시 입맛이 돌아오는지 잘 먹고 잘 쉬며 건강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딸의 건강이 회복되는 걸 보며 그 사이 저는 딸 대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딸이 하루빨리 그 집과 연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거라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렵지 않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전히 순진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병실에서 머리채 잡힌 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새 까먹은 건지 기어이 그 집 식구들이 또 저희 모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자고 그러더니 저한테 폭행으로 소송장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때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더니 몇 주 만에 이렇게 말을 받고 내 일할 줄 알았지.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금방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어쩌자고 그것을 그냥 보내줬을까? 아주 그 자리에서 묻어버렸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니면 찍소리 못하게 입이라도 꼬매버리든가. 다 이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니 우리 딸. 못난 엄마 때문에 또 고생만 하게 생겼어. 괜찮아 엄마. 나는 처음부터 쉬울 거라 생각도 안 했어. 지금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혼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행이다 싶어.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엄마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하지. 괜히 나 때문에 생전 가보지도 못한 경찰서 가게 생겼는데. 아유, 우리 딸 왜 자꾸 미안해할까?
엄마는 정말 괜찮다니까. 정작 미안해야 할 것들은 두 발 뻗고 누워있을 텐데. 아, 왜 우리 딸만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해하고 양심 찾고. 그런 것도 사람들이 나는 거지. 엄마 말대로 그것들 사람 아니야.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용서를 구하겠어? 솔직히 시모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것부터가 나는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도 아닌 것들이랑 붙을 거면 우리도 평범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건강 되찾아가고 정신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윤정이 네가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뭐 정 안 되면 휘발유라도 들고 그 집 찾아가야지. 됐어. 이미 엄마 앞에서 못난 꼴 그렇게 보였는데 내가 또 엄마 고생시켜야겠어? 이제 더 이상 엄마는 나서지 마. 그동안은 내가 얼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나 원래 잘하잖아. 공부도 운동도 잘하던 똘똘한 딸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불 질러봐야 집은 다시 지으면 그만인 건데. 그 집 식구들한테 큰 기별이나 가겠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휘발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복수할 거야. 뭘 어쩌려고. 다행히도 저와 같이 있으며 금방 기운을 차린 딸아이는 이혼 소송만큼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믿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딸이 당한 꼴을 알고 있던 저는 딸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 딸이 누구보다 야무지고 똑똑한 건 알지만 그런 딸을 가스라이팅했던 시댁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딸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제대로 복수가 뭔지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은 제게 그럴 만한 무기가 있다고 알려주었죠. 엄마 딸이 결혼 한번 잘못해서 못난 꼴 많이 보였지만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거든. 나도 그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집 식구들 실체를 알고서 그걸 언젠가는 꼭 밝힐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거든.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말이야. 무슨 증거를 말이야? 네가 그 집에서 괴롭힘 당한 거? 그런 증거가 있니? 그럼. 그럼 내가 바보같이 마냥 당하고만 있었겠어? 폭행, 협박, 감금에 대한 것들 내가 틈날 때마다 다 찍어놨어. 이걸로 내 남편이었던 그 인간 감옥 보낼 수도 있어. 이것까지는 그 집 식구들도 몰랐을걸?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내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부모님이라는 그 사람들한테도 유감이 아주 많거든. 그 인간들 병원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해줄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엄마도 몰랐지. 그 인간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사람 목숨 살리는 병원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람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 내보내고 비싼 치료비 내는 환자들만 챙기던 병원이었어. 나는 그 집 심부름하고 뒤치다꺼리하면서 그 꼴 다 보게 됐고. 뭐라? 그게 정말이야? 아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그런 인간들이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부터가 무슨 일인 건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돈만 밝히던 인간들이 세금 열심히 내고 했을 리가 없잖아. 내 생각에는 애초에 병원을 운영한 게 탈세를 위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 아니, 저번에 보니까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병원 운영 자금을 빼돌려서 누구한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병원을 통해서 받는 거야. 치료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병원 자체가 돈 세탁하는 거대한 세탁소였던 셈인 거지.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런 건 드라마에서 나 보던 거 아니니? 아주 있을 만큼 있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니 대체? 세금 탈루하고 돈 세탁하고 그런 거 불법이잖아. 맞아. 전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하는 좋은 분들인 줄만 알고 시집 갔던 거지. 그게 결국 내 발등을 찍은 거고. 하지만 후회할 때는 너무 늦었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시댁의 실체를 알고 그런 불법적인 증거 잡으려고 도망 못 쳤던 것도 있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증거들을 모아서 시댁을 고발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된 것 같아, 엄마.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자신 없는 얘기를 해? 언제는 휘발유라도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서워? 그게 아니라 네가 하겠다는 일이 불 지르는 일보다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는 혹시라도 네가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란다. 아니야, 엄마. 내가 이미 엄마를 실망시키기는 했지만 나 그래도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정신 차렸고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나 엄마 딸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줘. 그렇게 말한 딸아이는 다음날 누군가를 만나고 온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딸아이가 걱정되어 따라가려고 했지만 저를 안심시키며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딸은 서울에서 기자님들과 검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주변에 평판이 좋아 발이 넓던 딸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시댁을 개박살 낼 인맥들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딸은 병원장 사돈댁의 실체를 기자들에게 제보했고 동시에 탈세와 돈 세탁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검사님을 찾아가 사돈댁을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뉴스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제 사돈이었고 제 딸의 시댁이었던 그 집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딸의 제보로 그 집 식구들의 비리들이 드러나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숨기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전 사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혹시나 돈 많은 그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조사도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는 듯 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조사로 그들의 잘못이 속속들이 밝혀지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며 이사장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했던 사돈 내외는 경제사범으로 징역을 살게 되었고 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 빨대 꽂아 살던 제 사위놈은 저희 딸에 대한 죗값을 치르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덕분에 오래 걸릴 거라 예상했던 이혼 소송도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에게 금전적인 이득도 있었어요.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검찰에 경제사범을 제보한 공을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저희 딸은 고생한 대가를 받으며 저희 모녀는 다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한동안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금방 이겨내고 다시 옛날의 밝고 명랑한 딸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 수도 있었고요. 덕분에 저희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모녀의 행복한 일상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